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진로 코칭. 오늘 선배와의 대담? 대담까지는 아니고요. 선배와 인터뷰인데 여러분 아마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죠, 우석이도?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아마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사실 이런 인터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오늘 솔미 선배가 학교를 방문해줘서 아마 인터뷰를 하면 이 정도는 좀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요. 또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좀 얻어가는 피드백이 있기를 바라면서 급하게 공조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지금 촬영 날짜가 5월 11일 스포츠과학부 첫 대면 강의하는 날이고요. 학교 풍경을 봤더니 열감지 카메라도 있고요. 제가 우리 과에 있는 오모 처장 교수님 다 모르시죠? 오모 처장 교수님 점심 같이 먹어서 얘기했는데 열감지 카메라 하나에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급박하게 진짜 공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서슬미 선배 어렵게 모셨으니까 박수로 한번. 저는 다 아실 테니까. 서슬미 선배 아까 인사했고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건강관리 전공 17학번 김우석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네, 저는 건강관리 전공 똑같이 17학번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솔미 선배 빼고는 나머지 좀 제 수업에 익숙하지 않아요? 플로어볼 할 때도 좀 나오고 아까 우리 여학생도 그렇고 그놈이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까 이 친구들 대기할 때 우리 솔미 선배랑 얘기한 게 솔미 선배가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인데 지금 스포츠 이벤트 기획사에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의아스러울 것 같아요.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 측면에서는. 네. 네. 스포츠 이벤트 사실 제 영역 쪽의 약간 일이어서 매니지먼트 쪽이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이게 초보적인 촬영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 모드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걸어다니는 모드로 하니까 전화가 막 들어오네요. 그래갖고 지금 전화 때문에 잠깐 끊겼고요. 다시 진행을 하면 솔미 선배가 우리가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전공에 이렇게 직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스포츠 영역이지만 약간은 사회과학 분야의 어떤 진로에 나가 있고 여러분들은 현재 이제 자연과학 중심으로 또 배우다 보니까 두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우석이는 이제 재활 트레이너를 희망했고 네. 재현이는 뭐였죠? 저도 선수 트레이너랑 선수 재활 트레이너 트레이너 했었고요. 제가 이번 주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재활 트레이너, 선수 트레이너는 없다 이렇게 제가 강의하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 입장인데 사실은 재현이가 지난번에 저를 만났는데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블랙홀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맞아. 제가 욕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분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서 결국 난 뭘 해야 되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빗불은 받으셨습니다. 비는 받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받아서 나는 이걸 해야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씨뿔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수업은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수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나의 미래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까 촬영에 도와줬던 우리 한나도 스포츠 건강관리 잠깐 왔다가 자기 진로 찾아서 유소년 간 거고 그거 스포츠 건강관리 입장에서는 정답 아니잖아요. 그런 한나 인생에서는 정답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리 김은설하고 17학번 우리 은서 목사님인 아버지를 두시고 개인정보 고마운 거 노출해야지. 스포츠 건강관리에서 힘들게 있다가 경찰학부로 갔어요. 제가 잘 지내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겠지만 은서도 정답을 찾아가는 거니까 모호하고 어렵지만 내가 나한테 맞는 걸 자꾸 찾아가는 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직업군이지만 한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너무 제가 서두가 길었고요. 우리 두 친구 자기소개했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먼저 우리 솔미 선배한테 물어보면 지금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크게 큰 틀로 얘기하자면은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큰 틀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어떤 회사에서든지 하는 기획서 작업, 제안서 작업,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따른 업체들이랑 연락, 그리고 경찰들과 연락을 하는 경우. 경찰이요? 네. 이태원 갔다 오셨어요 혹시? 네네.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도로 그런 거를 토대로 하는 그런 회사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솔민 선배가 하는 일은 기획서 작업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들이랑 업무 추진하고, 네. 그거의 콘텐츠는 스포츠다. 네.
뭐 이런 정도. 네, 맞습니다. 좀 직책이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대리로 어. 진급을 하긴 했지만 네. 말이 대리고 네, 그냥 서대리. 운전하시는 건 아니고 혹시? 네, 네. 아니, 농담이고요. 아닙니다. 대리운전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직업입니다. 맞습니다. 농담이고요. 대단하네요. 저 어려운 시기에 대리로. 저도 얼마 전에 부교수로 승진했어요. 그런데 급여가 똑같다는 거. 그렇죠. 네, 저도 아, 급여는 네, 똑같습니다. 급여는 똑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아무튼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네. 거기서 지금 대리직으로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후배들이 궁금한 건 없을까요? 뭐 연봉이 얼마예요? 아니면 근무 시간 어때요? 요즘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우리 친구들은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니까 어때? 뭐 궁금한 거 없을까요? 재원이 우성이부터 하겠습니다. 그 건강관리 전공에서 전공장까지 하셨는데 그 건강관리 관련 일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큰 계기는 일단 교수님을 만나서 성향이 바뀌어가지고 네, 저도 이렇게 될진 몰랐지만 네, 성향이 바뀌어서 어떻게 이런 쪽으로 가게 됐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1학년 때부터는 지금 뭐 학부생들이랑 지금 재학생들처럼 뭐 운동 처방사, 선수 트레이너, 재활 트레이너 쪽으로 가고자 했었고 그거를 목표로 삼아서 전공을 왔었지만 어떤 사람이랑 지내는지에 따라 바뀌게 되는 거여서 현재는 지금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거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되게 큰 범주로 보는 캐릭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석이는 이제 스페시픽 되게 좁게 본 건데, 저는 지금 솔민이가 건강관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스포츠가 그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아마 마라톤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 브랜드 회사라던가 아니면 마라톤 비슷하게 뭐 놀이 뭐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거 많이 하죠. 네. 스포츠 콘텐츠를 갖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뭔가 이렇게 얻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알고 있는 건강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적 건강이라든가 정서적 건강이라든가. 우리는 지금 스포츠 건강 관리의 가장 큰 이 포커스가 신체적 건강에 꽂혀 있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시장도 있는데 여기 참여하는 마라톤 뛰려면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가 또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걸 하면서 자기가 얻고 싶은 아마 이제 성취도 있을 거고요. 관계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이 맞다고 판단해요. 저는 큰 틀에서. 다만 이제 제 전공에서 다루는 매니지먼트 요소들은 사실은 우리 솔민 선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좀 전에 인터뷰를 해줬던 우리 은진이한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인터뷰에 응해줬던 한나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내가 이러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면 어떤 기획서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은 모든 이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약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페이퍼워크가 좀 낮다라고 평가되는 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솔민 선배가 이제 우석이 질문을 보고 당신은 배신자 아닙니까? 우리 전공의 전공장까지 하신 사람이 레저 스포츠 산업을 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이제 질문처럼 이제 인식하실 수 있는데 제 나이 정도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굉장히 바른 자세로 앉아 있잖아요. 라운드 숄더가 없고요. 일단 이렇게 대흉근이 되게 빵빵하고요. 스포츠 건강관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다른 그 매니지먼트 회사 가면 대부분 이렇게 과장 정도 되면 이렇게 라운드 숄더 거북목이 이렇게 되거든. 이런 게 중요하죠.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네요. 재원이 이제 뭐 질문할 게 혹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조금 약간 방향을 살짝 트신 건데 그럼 그쪽으로 가시면서 하셨던 거 이제 노력이나 뭐가 필요한지 어떤 거를 더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하였고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일단은 제가 현재까지 다녔던 걸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노력은 일단 뭐 지금 학생들이 업무 문서 작업은 더 뛰어난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를 더 열심히를 해야 되고 지금 저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밖에 없나 봐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거고. 저한테는 얘기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공동대표랑 같이 운동도 하고 네. 군대 축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같이 볼 찬다 그러는데 손흥민 선배의 특성상 자기가 슛을 안 넣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제쳐도 대표님 하면서 이렇게 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드는 건 왜일까요? 네, 아무튼 그런 것 같고요. 아마 혹시 손흥민 선배 학교 다닐 때 취득했던 자격증 뭐 있어요? 스포츠 지도사 네, 무슨 종목? 배드민턴을 배드민턴. 취득을 했었는데 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지금 촬영 기사가 정세민 하고예요. 네, 배드민턴. 네. 네. 했었는데 뭐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전혀 쓰지 쓰진 않고 않고 있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른 자격증, 컴퓨터와 관련된 컴퓨터 자격증. 자격증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취득했었던 때 야, 파워포인트 선견 지명으로 파워포인트를 네, 그 정도. 하셨다고 하네요. 혹시 재원이나 우석이는 없습니다. 저는 자격증까지는 아니고 그냥 혼자서 좀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은 5월 11일이고요. 제가 지난주 5월 9일날 여러분 직업군 소개하면서 선수 트레이너와 재활 트레이너를 했었는데 그때는 선수 트레이너랑 재활 트레이너 안 했고요. 피지컬 트레이너랑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라고 우리 그 이제 스포츠 두드립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재활 트레이너는 직군이 없어요. 선수 트레이너는 직군도 사실 없고요. 현재.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전에 끝난 스토브리그에 나오는 프로야구 구단 이렇게 보면 이제 매니저 개념이 있고요. 또 그 밑에 이제 분석관 개념이 있고요. 또 그 밑에 체력 코치 이렇게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가 우리 전공에서 소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까지 가는데 지금 솔민 선배 나이가 몇이죠? 28입니다. 네, 28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아까 은진 선배 저쪽인데 은진 선배 숙녀한테 나이를 물어서 몇 살이신지. 네, 삼겹살. 좀 이따 먹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선수 트레이너든 혹은 재활 트레이너든 어떤 그거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려면 꼰대 교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계속 가정이 연속이 될 거예요. 가정이 연속이 돼서 그 3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노출되는 거. 제 동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수 트레이너 하고 했었던 가정을 살펴보면 대학 막 졸업하고는 어디 명함도 못 내밀었었던 것 같고 대학원 다니면서 뭐 쇼트트랙 13세 국가대표 트레이너 아니 쇼트트랙 13세가 몇 명이길래 트레이너가 필요한 거야. 사실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던 그러니까 역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너희도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기에 진출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에서 공급량은 많은데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인지되는 수요는 저 위에 프로페셔널한 프로 스포츠와 관련된 직군에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가정의 밑에 있는 단계는 노출 안 되고 어렵게 인식되고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다 타협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타협을 하고요. 직업을 선택하는 데서 타협을 하고 심지어 여자친구랑도 다투다가 타협하잖아요. 죽을 듯이 싸우다가 진짜 타협 안 하면 죽이잖아. 큰일 나잖아. 타협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처럼 그래서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는구나를 알아보는 거였거든요. 혹시 옛날에 교수님이랑 DISC 뭐 이런 거 검사해 본 적 있어요? 네. 뭔지 기억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 하나 나는 논리 거는 수학 지능은 높지 않았던 친구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I형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I형이나 S형. 우석이는. 제가 안정이랑 안정이랑 사교육. 사교면 SI예요. 스티지니스랑 인프루언스고요. 맞습니다. 우리 저도 SI형. SI. 예. SI 혹시 보안 이런 죄송합니다. 네. 네. 다중지능은 좀 전에 지금 솔민 선배 검사를 한번 하라고 했었거든요. 뭐가 나왔죠? 인간 친화랑 공간지능이랑 신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기억이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재원이는 저도 인간 친화랑 공간 지각 능력, 신체 운동력 똑같이 나왔었어요. 8개의 그 지능 중에 강점 지능으로 나오는 게 3가지고요. 약간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제가 이제 솔민 친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리 들려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때리면 소리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솔민 친구 검사를 했더니 솔민 선배 검사를 했더니 신체 지능이랑 인간 친화 지능이랑 공간 지능이 높게 나왔어요. 그냥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데 지금 하시는 일이 첫 번째 이해 관계자들. 자, 이해 관계자라는 거는 윗사람도 있고요, 동료도 있고 특히 거래처 이런 사람들이랑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주장보다는 리스너, 경청해야 되고 제안자 역할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공격적인 캐릭터는 학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면 망해. 여기는 이제 공격적이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아마 인간 친화가 높을 것 같고요. 뭐 신체 활동은 뭐 생긴 건 동글동글하지만 체육과 나왔으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이제 공간지능은 또 하나 여기 직무 특성이 이제 무대라는 게 있어요. 스페이스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도로에다가 부스를 만들어갖고 1등, 2등, 3등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메인 무대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경찰이랑 통화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운전도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죠? 네. 장거리도 많이 뛰고. 네, 많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였을까요? 군대를 운전병으로 갔다 왔던 이게 다 선견지명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PPT를 하고. 아, 네, 그렇군요. 결과론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재현이도 이제 솔미 선배랑 비슷하다고 얘기할 텐데, 아마 저 친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이 지방인데 학교 와서 시간이 나면 책을 안 봐요. 왜? 신체적이 높으니까. 운동해요. 혼자 볼 갖고 놀던가 아니면 등산 가거나. 제가 지난주에 대화했던 내용이에요. 책을 본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뭐 당연한 거예요. 그게 더 내가 더 좋으니까. 공간지능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나를 알아가면서 도출된 여러 가지 적성검사나 심리검사를 토대로 그 값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어떤 현상이 있어서 이런 게 나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뭐 오늘 뜬금없이 갑자기 방문한 우리 두 선배를 모시고 스포츠 진로 코칭을 찍자고 제가 어거지로 웃겨서 저 여러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진력이 엄청나죠? 네. 권한을 막 횡포를 부리는 갑질 상사 같은, 그래서 제가 기업에 못 간 거예요. 가면 노동부에 신고를 당할 것 같아서. 여담이고, 그 외에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좀 상담을 하면서 적어도 여기 계신 분 혹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뭔가를 얻어가길 바라는 게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터뷰를 할 때 여러분이 인터뷰에 필요한 내용들을 사전에 정리해야 된다. 첫 번째,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성덕김,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나 소개하고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뭐예요? 대답 듣고, 그럼 대답 들은 거에서 충분하면 끝나지만 불충분하면 추가 질문 들어가고. 그래서 인터뷰 길게 하면 안 돼요. 10가지 정도만. 그래서 사실 아까 즉흥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현이도 어렵고 우석이도 어렵고 한나도 어려웠겠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고민 혹은 물어보고 싶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우석이가 잘 질문했는데, 준비는 A라고 막 해놓고 왜 취업은 가로 가셨습니까? 이런 부분. 그런 것들 궁금할 거고요. 만약에 A라는 걸 준비할 때 A만 하셨어요? B도 하셨어요? C도 하셨어요? 뭐 이렇게 자격증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요즘 시대의 역량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 한나가 아까 물어봤지만 얼마 벌어요? 쩐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얼마일 텐데 뭐 160만 원 돈 되죠? 더 되나요? 뭐 최저임금 안 받으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재수 좀 없네요. 아무튼 그랬는데 좀 살아보니까 200은 넘게 벌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요. 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년 차인데 4학년 몇 살과 졸업생 이게 되게 차이가 커서, 내가 만약에 다시 4학년이면 이거는 꼭 했어야 되는데 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할 때마다 그 일을 하면 내가 좀 부족한데 이런 게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고 그걸 준비하면 기왕에 선배한테 얻어먹는 거니까. 예. 유학생들이 떠들고 있어요. 선배는 제가 그래서 예전에 큰 틀에서 그래서 선배한테 인사를 한다. 나보다 먼저 선행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의미에서 지금 3학년이잖아요. 2학년 이제 갓 복학하고 온 친구들, 싱그러워. 갓 복학한 친구들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학생이자면 이걸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죠. 그런 친구들한테 네. 혹시 조언해줄 말이,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생활에서든 아니면은 자격증이든 혹은 학교 외적인 생활에서든 솔민 선배가 경험했던 거에서 이런 거는 좀 있으면 좋겠다. 물론 조심스러워요. 솔민 선배가 되게 뭐 100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선배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교수님들이랑도 친해져야 되고, 일단 선배들이랑도 친해져야 되고,
일단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 제가 그러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사회에서. 사회 나가면은 그런 경우가 엄청 많으니까요. 학교에서는 그렇지 얘들아 내 않지만. 방은 열려 있단다. 네, 그런 게 가장 크고 준비를 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내가 뭘 하고자 했을 때 그거에 관련된 자격증 공부. 네, 그거를 제가 하지 않았던 게 가장 후회가 되는 거여서 학생 신분이었을 때 그런 거를 좀 준비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소신의 발언입니다. 대단한 걸 기대했는데 뻔뻔한 얘기가 농담이 네, 네. 아주 그냥 와닿는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아마 아까 은진 친구한테 그 짐버리를 처음 소개시켰던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성이 좀 특이한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방원철 교수님 아니고 빙원철 교수님. 그러니까 모든 교수님들이 저는 그렇게 공감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취업 못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면 저희 입장에서 번거로워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잘 지내면 잘 지낸다고 그냥 짧게 통화하면 되는데 너 임마 왜 그래부터 시작해서 이러니까 모든 교수님들이 다 잘 지내는 걸 바라니까 그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 표현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간관계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 지능이 높은 게 나오네요 지금. 끝으로 우리 우석이랑 재원이랑 한마디씩 혹은 질문 있다면 하고 오늘 뭐 촬영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또 당황스러워서 못하고 있죠. 네. 네. 없어요? 궁금한 거? 정말로? 그럼 한마디 할 거 없어요? 제가 잘못 불러 다음에 섭외를 할 때는 이렇게 출연료를 좀 측정을 하고요. 또 사전에 그 메이크업도 좀 하고 준비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제 불찰인 것 같고요. 오늘 갑자기 진행해봤는데요. 방송을 언제 나갈지 모르겠고요. 거듭 말씀드리면 두 가지에서 인터뷰 과제하는 거에서 여러분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거 하나랑 또 하나 외연을 좀 확장해서요. 사실 우리 스포츠 건강관리와 관련된 직업군에 있는 선배는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오늘. 유소년 스포츠, 그러니까 유아체육, 유아발달, 스포츠 마케팅, 매니지먼트 이쪽이었고 정작 원하는 재활 트레이너 이렇게 안 하고 질문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 스펙트럼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전공하는 체육은 통섭적 역량을 토대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그런 직군이에요. 어떤 하나 직업을 자격증을 따서 그 면허로 평생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라 방금 교수님 얘기했던 통섭적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 영역이에요. 어려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인터뷰했는데요. 저 80% 얘기했고요. 분량 80%, 분량 12%, 4% 이렇게 합니다. 그 분량대로 끝나고 삼겹살을 사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맙고요. 카메라 보시고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